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이 1월 31일 말일입니다.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뭔가 마지막 그러니까는 좀 아쉽고 또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어떠한 그 책임감이랄까 의무감 때문에 새로운 새날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숫자적인 어떤 의미보다도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기가 또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달아오른다.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1월 31일 2023년 1월 31일 188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성적 그런 게 좀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 감성적인 것도 그렇고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좀 좋은 일 있으면 금방 기뻐하고 또 불편한 일이 있으면 금방 슬퍼하고 좀 그런 경우 분도 확 내고 근데 또 뒤끝이 없어갖고 또 확 사그러지고 그게 너무 편천일률적이라 그럴까? 너무 기복이 심하면 안정감이라는 게 좀 흐트러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냉정하고 끊고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 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뭐 그냥 어리버리 할 것 같으면서도 웃음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정감도 있고 막 그러고 막 여기저기 휘둘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탁탁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단호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카리스마가 좀 있다 그런 소리를 듣는데 사실 저는 뭐 카리스마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보면 카리스마 있는 분들 정말 그 어떤 모습 외모 표정만 갖고도 그 카리스마가 있죠. 근데 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성으로 상대를 대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가만히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족한 삶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리, 그 기간, 그 삶의 표적들, 그러한 상태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권면을 줬던 분들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저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배신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괴로움을 줬던 분들도 저를 이 자리에 오게끔 해주신 선생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삶의 모든 부분 제가 대하고 접하고 만나고 그러는 모든 대화하는 분들 소통하는 분들이 소통을 하든 안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나든 지금 당장 문 앞에서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그분이 저에게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성 있는 저의 답입니다. 그분들이 다 선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격적인 모든 부분의 형성 요건 자체가 즐거움과 좋은 것과 목적만 있어갖고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뭔가 이 현실 속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노력과 열정과 남이 한 발, 두 발, 10발 뛸 때 저는 100배, 1000보 뛰고 걷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팩트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전화 하나 똑같이 사는 게 별거야 인간 살면서 똑같이 라고 하는 아주 막대 먹어버린 순간적인 판단의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똑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는 삶의 생태와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행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저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사는 것이 다 똑같고 삶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사는데 뭐 있어? 다 똑같지.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 인성, 인격, 성격, 성향, 그리고 조건, 또 배움, 지식, 지혜, 모든 조건,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 직업에 같은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그 직업관과 자기의 철학과 개념, 주체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받아쓰기만 하는 사람은 받아쓰기밖에 할 줄 모릅니다. 170여 명이 고양시청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170명 중에 30명 내외로 글을 생성하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은 30명도 안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청을 가도 그렇고요. 국회의사당을 가도 그렇고 국회 출입기자청 기자단에 가도 그렇고요. 자기 생성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몇 프로가 됐느냐에 따른 차이점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의 능력과 요건을 겸비하고 갖추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글을 써야 됩니다. 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고 확실한 팩트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직업에 따라 어떠한 특성이 있고 성향이 있고 또 어떤 자기 그 요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매치하고 어떤 것을 자신의 어떤 저기로 요건으로 갖춰가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활용과 사용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성향이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제 좀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의 이제 업무적인 일도 있지만 협회 관련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저를 대했을 때의 어떤 느낌과 뭐 두고 보면 알지 하면서 지나온 수년간의 일들과 쾌적, 저의 발자취, 저의 생활, 주변에서 이렇게 그래도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자꾸 보고 계시는 그분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죠. 상대는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 잊지 마십시오. 상대는 바라봅니다. 보지 않는 것처럼 할 뿐입니다. 내색하고 생색하지 않을 뿐이지 바라보고 지켜봅니다. 왜? 저 사람이 어떻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붙기 때문이죠. 일상 환경 속에서. 또 저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가야 되지 하는 눈치 보기를 누구나 다 합니다. 저 역시 합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의 어떤 계산적인 부분이나 생각적인 어떤 거리를 그런 어떤 계획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건 참 위험하고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시인으로서의 어떠한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까이 가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의 어떠한 그 최소한의 철학, 제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주체성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고자 하고 언행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그 언어나 생각, 행동들을 잘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옳은 지적입니다.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면 그 상대가 그것을 역으로 어느 순간 망각하고 자신의 본분이나 입장을 망각하고 역으로 그 자신도 똑똑한 동등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항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명이라는 단어 아시죠? 너와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참 오래 두고 볼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절대적이거나 온전한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또 제가 듣게 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본인이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왜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냐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논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또 어떠한 부분이든 어떤 자신에 대한 요건이나 불만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야 그 불만이 왜 생겼는지 또 그것에 대한 것이 왜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을 듣고 설명을 받고 그것이 그런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도 구분도 없이 판단하기 전에 구분하고 나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도대체 그런 것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 상대방도 기분 나빠야 된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상대방의 의사를 판단해버리고 자기 마음 먹은 마음대로 뜻대로 해버리는 결정해버리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참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황당함을 경험하면서 처음부터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기로 하지 않았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든 불만이나 어떠한 의구심이라든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화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 첫 약속을 왜 잊어먹고 망각하고 있지? 뭐 때문에?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거 참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험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세상은 오래 두고 볼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늘상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에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막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가다가 말씀 안에서 외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외도는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고 외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함이 많구나, 내가 부덕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누군가에게 상대에게 불만이 있거나 아쉬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말로써 또 바르게 올바르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줄 아는, 표현할 줄 알고 전달을 해야 그 상대방이 그 전달을 받고 답을 할 수 있고 그 답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의라는 걸 할 수 있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장을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러한 생각, 그런 것이 관계고 그것이 사회성이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얻어지는 것을 금전적으로나 가격으로 무엇을
체크할 수 있는, 재볼 수 있는 단위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글뿐만 아니라 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에 대한 작품과 자신의 작품 노력적인 부분, 그런 작품성 같은 거에 대해서 굳거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표현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굳혀가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갔을 때 창작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작품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글이든 그림이든 뭐 음악이든 예술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서예도 또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여튼 그러한 그 예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집도 있고요, 아집도 있고요, 자기만의 생각도 있고요, 자기만의 어떤 뚜렷한 그러한 그 어떤 방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는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저는 제가 바라봤던 것에 대한 느낌에 대한 것을 그 일상화적으로 꼭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그때의 그 느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감성을 되짚어내고 살리는 것이 어떤 그 시어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팁인데요. 저에게 한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따라하고 뭐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그것도 재능이고 자신의 방식일 테니까. 저는 이제 시를 쓰면 꼭 사진을 한 카트 이렇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죠. 벌써 10수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이제 벌써 이제 등단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세월이. 그렇게 해가는 과정들이 저에게 얻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해 왔고, 저는 등단을 하면서도 계속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보다는 빠른 시집 출간을 했습니다. 첫 시집도 그렇고, 물론 그 여건들이 안 맞춰져고 제가 뭐 어떤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준점을 창작 지원금이나 어디 선정 되거나 하는 그런 작품비 받아서 그래서 시집을 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는 동기화 시켜서 그것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4집을 이번 이제 다음 달 2월 달에 이제 4집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누구 말씀대로 참 5집까지 이제 출간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혜택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중견 작가로서에 대한 그 어떤 지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정말로 작품 활동을 끊임없이 쉼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그런 관계가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참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 날씨가 좀 포근해지고 온도가 이제 영상으로 오르다 보니까 춥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좀 어색할 정도의 이야기가 됐고, 아마 이제 봄이 오기 위한 새싹이 살짝 이제 피어나지 않을까. 요 추위가 싹 사그라지는 요 시점에서 꽃몽우리까지는 아닐지라도 몽우리가 살살 벚꽃 같은 거나 그런 목련 같은 몽우리가 좀 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오늘 저는 너는 내게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쓰다가 이게 사실은 이 글의 제목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단어였는데 너는 내게라고 글을 짧게 한 것은 제가 글을 쓰고 있는 메모칸에 대한 한계야 또 글에 대한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뒷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그래서 제가 좀 제목을 길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스마트폰에서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평소 이동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제목을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다선 김승호 하얀 세상을 바라보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궁창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늘 안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 오늘이라는 일상에서 어둠을 가르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심장의 한 부분으로 나를 사신 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쉬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주 그분이 오늘도 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길을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늘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기에 난 행복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찬양시를 적어보았습니다. 모처럼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요새 이제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성신 낭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저에게 늘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과 포근함을 주십니다. 그걸 느끼고 있고 늘 만나고 있고 늘 교통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격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위로를 받는 계기점이 되는 부분은 항상 기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보다 신과 사람 간의 사랑이 더 깊이가 있고 오묘합니다. 그걸 한번 느끼고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기쁜 소식 많은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창작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